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구자연입니다. 여러분, 토익 독학로 문법 정복 프로젝트 우리 자연스러운 문법 8일차예요. 와, 벌써 8일차. 여러분, 명사절과 형용사절 접속사를 이제 할 건데 8강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 토익 문법 정복이 눈앞에 있네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8강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갑시다. 자, 우리 8강 같은 경우에 우리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할 건데, 우리 명사절, 형용사절, 우리 지난 7강에서 배웠던 게 있죠. 전치사와 부사절 접속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사절은 뭐였죠? 맞아요. 부사 자리에 문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명사절 접속사와 형용사절 접속사를 묶어서 갈 겁니다. 그럼 당연히 명사절은 명사 자리에 문장, 형용사절은 형용사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접속사들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희소식,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의 개수보다 요 두 개의 접속사 종류 합친 게 훨씬 적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최종 정리를 하고 오늘 8강을 끝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절이라는 거부터 한번 다시 복습할게요. 여러분, 절이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를 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절이라는 건 결국 동사를 포함한다는 건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절을 두 글자로 문장, 문장을 한 글자로 절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명사절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뭐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명사 자리에 문장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밑에 문장이 하나 있죠? Steven knows라고 해 있어요. 스티븐은 알고 있대요. 주어 동사를 썼고 knows는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보시면 딱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명사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단어가 아니라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 덩어리가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명사 자리에 문장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게 명사 자리에 문장을 집어넣는 건 좋은데 문장 속에 문장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몇 개가 돼버려요? 맞아요. 2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동사 2개를 그냥 절대로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접속사가 필요해요. 동사 2개가 연결되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해서 그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게 뭐다? 여기 보이시는 대시라는 접속사가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시라는 접속사,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무슨 것이란 뜻을 가지고 좀 이따가 명사절 할 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대시하는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대시하는 역할은 여기서 뭐죠? that부터 뒤에 있는 flower까지 요 문장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묶어주고 이끈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묶어주고 이끌어줘서 얘를 하나의 명사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 자리?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부터 해볼까요? 스티븐은 알고 있대요.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That you like a flower. 당신이 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꽃을 좋아한다라는 것, 이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죠. 그리고 그걸 목적어 자리 집어넣어서 that부터 쭈르륵 이렇게 하나의 명사처럼 보일 수 있도록 묶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부사절 시간에도 배웠지만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들은요, 이렇게 접속사를 통해서 뒤에 있는 문장이 묶여져 있죠. 그리고 문장 속에 들어간 문장을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책에서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이끈다라고 해서 뭐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속 접속사란 말 몰라도 돼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용어 몰라도 돼요. 여러분, 단 that을 보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걸 뭐 용어로 정리해봤자 저는 강사니까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that의 쓰임, 이런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의 쓰임을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명사절 접속사 종류가 좀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좀 볼 건데, 자,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쓰이겠죠. 그런데 아무 명사 자리나 쓰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관사 뒤에 명사절 넣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딱 4군데밖에 안 씁니다. 어디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밖에 쓰이지 않아요. 딱 네 군데. 그럼 한번 해볼까요? 갑시다. 주어 자리인데 우리 w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다라는 건 뒤에 문장을 이끌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는 무조건 기승전 동사예요. 무조건 우린 동사부터 찾을 겁니다. 여러분 economist가 있고 뒤에 predict라는 여러분 뭐예요? 동사가 하나 있죠? 근데 concern이라는 동사가 또 있네요. 그럼 어떻게 묶여요? what부터 우리 predicted까지 하나의 명사절 주어 덩어리구나. 그리고 전체의 동사 concern, 걱정시키다라는 동사가 나온 거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명사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what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무엇, 것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목적어 자리도 들어갑니다. 자, 목적어 우리 지금 주어 동사가 있고요. decid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가 들어가고 우리 who라는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로 묶어주고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 who부터 뒤에 interview까지를 하나의 목적어 덩어리, 명사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who도 좀 이따 볼 거예요. 됐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보어, is라는 보어가 있죠. 우리 is라는 비동사 뒷자리 주격 보어 자리인데 주격 보어 자리에 뭐다? 그렇죠. 우리 보어 자리에 이런 길다란 명사절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죠? if가 이끌어주는 명사절, 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좀 이따 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전치사 about 뒷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죠. 근데 그 명사 자리에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가 들어가 있네요. 문장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how를 써서 how부터 여기 뒤까지가 하나의 명사절이 되는 거겠죠. 되나요? 그래서 새로운 그 소식이 뭐에 대한 거였다? 정부가 더 많은 투자자들을 어떻게 끌어당길지에 대해서 소식이었다. 그런 거에 대한 소식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뒷자리에 쓰인다는 거. 그럼 지금부터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런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what, who, if, how 아까 전에 배운 that 그거 포함해서 오늘 몇 개를 배운다? 그렇죠. 오늘 총 15개 그리고 하나를 좀 이따 추가시키긴 할 건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15개를 배울 겁니다. 15개. 근데 밑에서 종류를 제가 다 써놨어요. That, when, where, why, how, if, whether 잠깐만 하나 끊어놨죠? 7개. Who, what, which, whose 그리고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 총 몇 개? 8개의 접속사로 끊어놨죠? 그러면 7 더하기 8에서 맞아요. 15개의 접속사를 우리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토익 하는데 요 정도 명사절 접속사만 알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왜?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15개 요거 기억할 거고 당연히 그 15개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좀 이따 1번 번호 매겨가면서 다 볼 거예요. 문장 예문이랑. 그런데 오늘 핵심은요. 명사절에서의 핵심은 요겁니다. 뒷문장의 구조예요. 뒷문장의 구조가 완벽한지 그렇죠? 불완벽한지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완벽하다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형식적으로 완벽한 문장입니다. 자, 그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형식적으로 완벽한 문장이고 불완벽하다라는 건 뭘까요? 맞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을 겁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가 뭔가가 구성 요소가 빠져 있는 문장을 불완벽한 문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동사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절이죠. 동사는 있고 나머지 주어나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나눠놨는지 이해되시겠죠? 위에 있는 7개 얘는 뭐를 이끈다? 완벽한 문장. 그리고 밑에 있는 8개는 뭐를 이끈다? 맞아요.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번부터 15번까지 번호 매겨가면서 정말 차근차근 볼 거니까 하나하나 잘 따라와 보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1번 that이라는 접속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절부터 가볼게요. 자, that은요. 일단 무슨 뜻을 가진다? 뭐뭐라는 것이란 뜻을 가져요. 근데 뭐뭐라는 것 that은 무슨 절을 이끈다? 완벽한 문장을 이끕니다. that은 무조건 완벽한 문장 이끌어요. 그러면 밑에 예문 하나 볼게요. 자, office manager 그리고 requeste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requested라는 동사 뒤쪽으로 이 자리 무슨 자리? 맞아요. 전체의 목적어 자리네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work라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죠. 질문 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명사절이죠. 그리고 그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우리 that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 that을 쓰고 있는데 that이 하는 역할은 뭐죠?
that부터 overtime까지 이 문장을 하나의 목적어, 명사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질문, 그리고 that은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질문, 우리 work는 자동사죠?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거 뒤에 목적어 없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줘서 뭐뭐라는 것. 그럼 질문, 어떻게 해석한다? 직원들이 overtime 근무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overtime 근무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that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면서 뭐뭐라는 것이란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근데 제가 여기 왜 괄호 쳐놨을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오늘 15개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that만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절을 이끌 때 that을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합니다. 오, 여러분 접속사 that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that 없이 the employee work overtime. 선생님 그럼 주어 동사 나오고 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문장을 그냥 보시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that만 생략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절을 이끌 때 that은 생략 가능하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법적인 특성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 that은요, 우리 일단 명사절이 전치사 뒤에 올 수 있죠. 왜? 우리 전치사 뒷자리 무슨 자리니까? 명사절이니까 아까 how가 이끄는 명사절 나왔던 거 보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 that절은 전치사 뒤에 절대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about이란 전치사 뒤에 that절 이끄는 명사절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that절 또는 좀 이따 if절도 쓸 수 없다라는 거 좀 이따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치사 뒤에 that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 that이라는 접속사는 절대 올 수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우리는 두 번째 접속사로 가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 if, whether 묶어놨죠. 여러분 2번, 3번은 왜 묶어놨냐면 뜻이 똑같아요. 뜻이 똑같고요. 그리고 완벽한 문장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that을 포함해서 if, whether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다?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 아닌지 뜻은 똑같지만 얘네가 문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if를 쓰게 되면요. 여러분 목적어랑 보어 자리만 나와야 돼요. 밑에 볼까요? decide 투부정사지만 동사의 특성 가지죠. 그럼 어쨌든 decide에 대한 동사에 대한 무슨 자리? 지금 목적어 자리에 if절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인지 아닌지 그럼 그녀가 그 transfer를 전근을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보어 자리에도 쓸 수 있어요. 비동사 뒷자리. 주격 보어 자리에 우리 if가 이끌어주는 문장이 나와 있죠. 그럼 문제, 질문은 뭐래요? 뭐뭐인지 아닌지가 질문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그렇죠? 질문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if가 이끄는 문장은 절대로 주어 자리 못 나와요. 그리고 that과 마찬가지로 무슨 자리? 전치사 뒷자리에도 쓰일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럼 if나 whether 뜻은 똑같지만 인지 아닌지 뭔가 여부를 묘사할 때 쓰는 건데 if는 목적어랑 보어 자리에만 쓰입니다. 반면에 whether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뒷자리 이거 4개 다 가능해요. 여러분 4개 다 가능해요. 우리 아까 명사절 4군데 들어간다 그랬죠? whether는 그냥 다 쓸 수 있는 인지 아닌지예요. 그래서 주로 뒤에 or not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할 건데 첫 번째 우리 is 비동사 앞쪽에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에 전체 whether이 이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decide 동사 뒷자리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whether이 이끌고 있는 문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is 뒷자리 무슨 자리? 주격 보어 자리. 보어 자리에 whether이 이끌어주고 있는 문장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전치사 about 뒷자리 무슨 자리? 우리 명사 자리. 명사 뒷자리에 whether이 이끌어주고 있는 문장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whether는 전체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whether이냐 if냐 선택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무슨 자리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다 쓸 수 있고요. if는 절대로 무슨 자리는 못 쓰인다? 주어 자리랑 전치사 뒷자리는 쓰일 수가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해석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whether she can arrive by 10 a.m. 10시까지 그녀가 도착할 수 있을지 없는지가 is uncertain, 불확실하다.
We must decide.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한대요. 뭐를? Whether the report needs to be translated for foreign clients. 그럼 외국 고객들을 위해서 번역이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the question is. 아까 비슷한 문장이죠? 질문은 뭐냐면 consumers,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지불을 해야 하는지가 물음이다.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네 번째, they had an argument. 어떤 논쟁을 가졌는데 뭐에 대한 논쟁? 그렇죠. Whether or not the results were accurate. 그 결과들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가졌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여부를 나타낼 때 쓴다라는 거. 이렇게 세 번째 접속사까지 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7번까지는 수르륵 갈 건데 자, 잠깐만. 우리 완벽한 문장 이끄는 거 7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장 이끄는 거네요. 자, 우리 6화 원칙 중에 4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 동영상 보면서 따라하세요.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뭐죠? When, where, why, how.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우리 when, where, why, how. 그러면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왜, why, 그리고 어떻게, how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들은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주면서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뜻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볼까요? I will tell you. tell, 사형식 동사죠. 그러면 우리 when부터 뒤에까지 무슨? 그렇죠. 두 번째 목적어. 그렇죠. when절이 나온 거죠. 그 회의가 언제 예정이 되어 있는지를 나는 너에게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밑에 우리 reveal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where를 이끄는 문장이 나왔죠. 관광객들이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개했다. 그리고 why도 있네요. show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죠. 왜 회사들이 그렇죠. 좀 더 적은 그런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있는지 그 최근 결과가 보여줬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주어 자리에 how가 이끄는 문장. 우리 Mexican filmmaking developed. 그렇죠. 우리 멕시코의 어떤 그런 영화 제작 발전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is the main focus of the talk. 그 연설의 어떤 메인 포커스, 초점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보도록 할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however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를 배웠어요. 근데 how,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로 이제 배울 건데 여러분, how 계열은 뭐가 뒤에 따라 붙는다 그랬죠? 만약에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그걸 자기 뒤로 끄집어 당긴다 그랬죠? 어저께 했어요. 우리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우리 뭐라고 물어봐요? How are you old? 라고 물어보나요? 아니죠. 뒤에 있는 old를 끄집어 당겨서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보지 않나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너 몇 살이야 표현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몇 살이냐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How old are you? 그렇죠?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럼 똑같아요. How는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끄집어 당겨서 자기 뒤에 붙여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뜻이 좀 바뀝니다. 무슨 뜻? 얼마나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와, 얼마나. 그러면 똑같이 명사절을 이끄는데 얼마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밑에 보시면 우리 the manager recognize. 그 매니저는 recognize. 죄송해요. 여기 S 빠져 있어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누가? 로즈 씨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is입니다. 좀 오타 있는 건 좀 귀엽게 봐주세요. 그러면 미스 로즈 씨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다. 질문 드릴게요. 우리 talented라는 형용사가 how 뒤에 붙어 있죠.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요 비동사 뒤쪽에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끄집어 당겨서 how가 얼마나라는 뜻으로 바뀐다. 그럼 사실 how old are you도 사실 따지고 보면 how가 얼마나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늙었냐? 그럼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talented 이렇게 형용사 덩어리가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끄집어서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7개까지 딱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That, if, whether, when, where, why, how. 그렇죠. 7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넣으세요. That, if, whether, when, where, why, how. 그렇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 4가지는 쇼로록 머리 들어올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불완벽한 문장 이끄는 거 볼 거예요. 와,
불완벽한 문장 이끄는 거. 가장 첫 번째, 8번째 접속사라고 할게요. 총 15번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인데 who라는 접속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는 건 뭐가 비어있을 거다?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가 비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 문장 하나 볼게요. 우리 who라는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2개 찾을게요. will receive 하나, hasn't been decided 하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who 뒤로 그냥 다 묶어버리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끊기는 기준이 있겠죠. 그 끊기는 기준은 무조건 기승전 뭐다? 동사입니다. 영어 문장은요 무조건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who 뒤에 동사 will receive라는 동사 하나 있죠. 그리고 hasn't been decided yet이라는 동사 덩어리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눈은 어떻게 돼요? 아, 여기까지 주어 자리로 끊기고 주어 자리에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 명사절 그리고 who라는 명사절 접속사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who는 뒤에 무슨 문장? 아, 불완벽한 문장. 여러분 딱 봐도 뭐가 비어있죠? 주어가 통째로 없죠. 맞아요. 주어가 없는 불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who will receive a bonus? 누가 보너스를 받을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누가 보너스를 받을지는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이렇게 쓰이는 게 불완벽한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who부터 보너스까지가 전체의 주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hasn't been decided가 전체의 동사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불완벽한 문장 나오는 who 기억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이면서 9번째 접속사죠. what으로 가볼게요. 그럼 선생님 what은요 당연히 불완벽한 문장을 이끄는데 뭔가가 A, B로 나뉘어져 있네요. 네, 일단 첫 번째 뜻 what은요 뭐뭐라는 것 또는 무엇이란 뜻이 있습니다. 맞아요. 가볼까요? what이 이끄는 문장 또 주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죠. 오, 그러면 asked 동사 또 was 전체의 동사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을 쓴 거구나. 해석해 볼까요? whitney 씨가 asked for 요청했다. 뒤에 전치사 for 뒤에 목적어 비어 있죠. 맞아요. 불완벽한 문장이네요. 그러면 불완벽한 문장 여러분 얘가 무엇을 요청했는지 즉 이 사람이 요청했던 것은 was a copy of the lease contract. 그렇죠? 우리 뭐예요? 요거 임대 계약서 복사부 한 부를 요청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what이라는 접속사가 뒤에 목적어 비어있는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잘해요. 근데 이제부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what을요. 어떤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잠깐만. 어떤? 근데 이때 what의 특성은요. 여러분 접속사와 형용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접속사는 일단 문장을 이끌어줄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what은 뒤에 무슨 문장?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형용사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 형용사 단원 배웠는데 형용사 우리 누구를 수식해주죠? 명사를 수식해주죠. 맞아요. 우리 명사가 가운데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what이 요 명사를 마치 꾸미면서 어떤이란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what과 이 명사를 그냥 아예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왜? 이렇게밖에 안 쓰이니까. what 뒤에 명사가 붙어있는 경우 특히 이 명사는요. 무조건 뭐가 없어야 된다? 관사가 없어야 돼요. 관사가 없는 명사를 뒤에 붙여놓으면서 그러면서 그 뒤쪽으로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 겁니다. 밑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 w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w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전체의 동사 여기 is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뭐가 돼요? 전체가 주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 자리에 명사절, 우리 receive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런데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하죠. 잘 보세요. 선생님, you receive 뒤에 목적어 없는 불완벽한 문장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what이 뒤에 what you receive가 아니라 갑자기 가운데 뭐가 끼어 들어가 있죠? grade라는 뭐예요? 점수라는 명사가 끼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what을 그냥 뒤에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쓰기도 한다? 가운데 관사가 없는 명사를 붙여서 맞아요. what grades를 아예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what은 어떤 뜻? 어떤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면 접속사, 형용사 기능을 동시에 하죠. what이 grades를 꾸미면서 뒤에 있는 불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의 기능까지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명사절 덩어리죠. 해석해 볼게요. 어떤 점수를 you receive, 네가 지원 시험에서 받았는지는
is important.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너가 어떤 점수 받는지가 중요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기억할게요. what 뒤에 명사가 나와 있고 끊어서 뒤에 불완벽한 문장을 이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하나만 더. 우리 얘를 용어로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의문사이면서 형용사의 기능을 똑같이 하죠. 그래서 우리 얘를 뭐 의문 형용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수업 들으시는 분들 알 거예요. 용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what을 보고 와 이거 의문 형용사네. 그랬는데 해석을 못한다? 여러분 다시 하셔야 돼요. 공부. 차라리 이 what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해석도 다 돼. 그리고 문법적인 쓰임도 알아. 그런데 이걸 용어로 뭐라고 했더라? 이거는 괜찮아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괜찮은 거죠. 여러분 쓰임을 알고 있고 실전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지 의문 형용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누가 물어봐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갑자기 길 가다가 의문 형용사 3개 대봐 이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없고 그렇게 대답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what을 실전적으로 읽어내고 문제 풀고 말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용어에 치우치지 마세요. 그럼 듣고 이렇게 쓰는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을 의문 형용사의 역할이라고 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 형용사의 종류가 좀 있어요. 바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엔 어디로 넘어왔나? which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which 10번째 접속사네요. 역시나 뒤에 무슨 문장?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 겁니다. 첫 번째 뜻 무슨 뜻? 어느 것이란 뜻을 가져요. 자, 근데 선생님 what도 것이고 which도 어느 것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말 해석으로는 좀 애매하죠. 가끔 선택 문제 나오거든요. 이 어느 것이라는 건요. 우리 영어에서 which는요. 선택적인 개념일 때 씁니다. 선택적 개념. 그러면 선택적인 개념, 뭔가를 선택하라고 할 때 주로 쓰겠죠. 그러면 밑에 볼게요. 자, 매니저가 has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which가 이끄는 문장이 그렇죠. 우리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고 주어가 통째로 비어 있는 문장을 이끌어주고 있죠. 그럼 which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있어서 요 중에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발표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되나요? 그런데 어느 것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which는 무슨 뜻? 어떤이란 뜻이 있죠. 여러분, 우린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배웠어요. what은 혼자서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기도 하지만 명사를 꾸미면서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명사를 꾸미면서 사이에 끼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관사 없는 명사가 끼어 들어가고 뒤쪽으로 무슨 문장? 불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갈게요. 접속사와 형용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데 which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뒤를 보니까 is까지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전체의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나왔는데 근데 이 문장은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눈으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accounting firm, 회계회사 carried out the audit, 어떤 회계 감사를 수행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완벽한 문장으로 보면 되지 않나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왜? which는 뭐예요?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럼 accounting firm carried out the audit 이렇게 해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자 이거예요. which가 뒤에 있는 accounting firm을 꾸며주는 거예요. 관사 없는 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묶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뒤로 뭐예요? 그렇죠. 주어가 비어있는 불완벽한 문장이라고 보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설명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이거를 accounting firm, 그래서 뒤에 which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는 그런 문법책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완벽, 불완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쓰임이 중요해요. 저는 사실 이걸 불완벽한 문장으로 보고 앞에 명사 덩어리를 하나의 which의 덩어리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게 구분하기 편해서 그래요. 그러면 which는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라는 거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가운데 명사가 끼어 들어갔는데 그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 주어가 비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which가 꾸며주는 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어떤 회계 회사가 요 회계 감사를 수행했는지는 is not clear.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which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그러면서 불완벽한 문장 주어가 비어있을 수도 있고 아까는 목적어 비어있으니까 확실히 구분하기 쉬웠죠. 왜?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있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접속사 이렇게 명사가. 그런데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땐 조금 구분하기 힘든데 여러분 근데 문장을 길게만 보시면 돼요. which는 불완벽한 문장을 이끄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보인다? 아 이렇게 끊어지고 꾸미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이라고 해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거는 문장을 많이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 반복해서 들으세요. 곱하기 2배속으로 들으면 3, 40분이면 듣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럼 의문 형용사 두 번째 내용 what, which 하나가 더 있어요.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who's로 넘어왔습니다. 자 who's는 별표부터 치고 갈게요. who's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왜 어려워하냐면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익숙하게만 만들면 돼요. whose 뜻부터 갑시다. 누구의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whose 역시 뒤에 무슨 문장을 이끈다? 불완벽한 문장을 이끈다라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whose는요. 의문 형용사.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다? 관사가 없는 명사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접속사와 형용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접속사구나. 그렇죠. whose가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누구의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럼 밑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Whose recommendation will be considered is unclea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만약에 whose가 보였어요. 그러면 토익에서 토익 한정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덩어리. 그렇죠. whose는 뒤에 꾸며주는 명사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래 놓고서 동사 하나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주어 자리에 문장을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whose는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근데 recommendation 관사도 없지만 이 관사 없는 명사를 주어로 보고 뒤에 will be considered를 보면 완벽한 문장처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끊어서 가르친다고요. 차라리 끊어서 whose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그리고 뒤에 주어가 비어있는 불완벽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영문학 영어과 전공해서 영어 교육 전공해서 석사까지 했는데 여러분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이걸 완벽 불완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ose의 쓰임은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방법으로 저는 whose는 뒤에 명사를 꾸미면서 불완벽한 문장을 이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왜 그래야지 보기 쉽냐면 밑에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볼까요? whose가 pl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또 튀어나오죠. 동사가 나오고 그럼 뭐가 비어있어요? 목적어 비어있죠. 이런 경우는 딱 봐도 뭐예요? 구분하기 쉽죠. 그리고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 이끌어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래서 구분해서 보는 게 편해요. 그러면 기억할게요. 위의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Whose recommendation, 누구의 추천이 will be considered, 고려되어질지는 여기까지 전체의 주어죠. whose가 접속사니까 will be considered 문장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형용사의 기능 recommendation까지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is unclear 동사 부분이죠. 불확실하다. 됐어요? 밑에 문장 whose가 the manager will review를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명사절이니까. 그런데 명사를 꾸미는 기능까지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계획을 the manager will review 그 매니저가 검토할지는 is not clear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whose의 쓰임이에요. 그러면 접속사인데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문장을 이끌어준다.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문장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what, which, whose가 있고 정말 많이 나와요. 문법 문제면 문법 문제 아니면 독해 지문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체크를 해놓으세요. 여기까지가 whose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whose였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갑시다. 우리 이번에는요. 12번째 접속사로 가면서 우리 ever로 끝나는 접속사를 배울 겁니다. 우리 지난 부사절 시간에 ever로 끝나면 의미의 개념이 뭐가 된다? 확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뭐든지 뭐뭐든 간에란 뜻으로 해석되고 뭐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발 whoever를 떠올렸을 때 복합관계대명사라는 용어가 떠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whoever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먼저 떠올라야지 용어가 먼저 떠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을 읽다가 whoever를 봤어요. 우와 이거 복합관계대명사다. 근데 해석이 안 된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whoever 쓰임으로 갈 건데 당연히 무슨 뜻?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who는 누구였죠? 그럼 ever이 붙으면 의미가 확장돼 버리죠? 그렇죠? 누구든 간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 간에란 뜻인데 역시나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와 불완벽한 문장 그럼 볼게요. whoever 뒤에 여기까지 우리 will, lower이 여러분 동사죠. 그럼 전체의 주어 자리에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 그리고 불완벽한 문장 뭐가 비어있어요? 뭐 주어가 통째로 비어있네요. 그럼 whoever wins the council position 그 council 직책에 이기는 그 누구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 property taxes 그렇죠? 그 부지 재산세를 줄일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13번 whomever이 있는데 선생님 whoever 뜻이 누구든 간에 똑같은데요? 네 뜻은 비슷한데 우리 whomever는요 목적어 없는 불완벽한 문장에서만 씁니다. 그런데 요거는 알아두세요. 저도 미국에서 석사하느라고 미국에서 있었지만 whomever를 쓰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도 본 적이 없고 요즘에 whom이나 whomever 같은 단어들은 사실 거의 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좀 기니까 그럼 whomever 당연히 이거 가지고 뭐 문법 문제를 깊게 내지는 절대로 않아요. 그럼 가볍게 해석하는데 사실 요즘은 whoever로 그냥 다 퉁쳐서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장 볼게요. I will give the position. 내가 그 직책을 줄게. 누구든지에게 줄 거라고 여러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team recommends as the most qualified candidate. 그러면 가장 자격을 갖춘 지원자로서 그 팀이 추천하는 사람 누구든지에게라도 줄게. 뒤에 목적어 비어있죠? 그렇죠? 목적어 비어있는 문장 이끄는 거 이렇게 whomever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whomever는 가볍게 넘어가세요. 단 whoever는 너무 많이 쓰이고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넘어가서 14번 whatever 있어요. whatever 불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뜻 무슨 뜻?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우리 whatever는 많이 아시지 않나요? 우리가 회화적으로 쓸 때도 쓰죠. whatever 이렇게 막 많이 쓰잖아요. 뭐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는데 그럼 가볼게요. 우리 whatever이 이끄는 문장이 맨 앞에 당연히 주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is 동사 하나 있고 또 is 있죠. 그럼 뭐예요? 주어 자리에 명사절 들어갔고 주어가 비어있는 불완벽한 문장이구나. 즉 회의에서 무엇이 말되어지든지 간에 그렇죠. is confidential 그렇죠. 기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또 하나 더 15번 볼게요. 우리 whichever인데요. whichever 불완벽한 문장을 역시 읽을 건데 어느 것이든지 간에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회화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토익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묘사할 때 which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알아만 두시고 주로 어느 것이든지라고 쓰이게 될 겁니다. 당연히 whichever, which의 의미를 확장시킨 거죠. 당연히 선택적 개념일 때 씁니다. 그래서 선택적 개념일 때 쓴다라는 거. 그러면 밑에 우리 고객들은요 선택할 거래요.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죠. 목적어 자리 주어가 비어있는 문장을 이끌어주고 있네요. 그렇죠. lowest price. 그럼 가장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무엇이든 어느 것이든 간에 고객들은 선택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낮은 가격, 최저가를 여러분 선택해서 구매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whatever, whichever까지 15개의 접속사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ever로 끝나는 접속사들 별거 없죠. 의미가 확장되는 거고 역시나 뒤에 뭐가 나온다? 불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좀 이따 비교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wherever, whenever, however는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죠. 부사절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 겁니다. 총정리는 좀 이따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법 문제로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내냐를 볼 건데 자, 대표적인 문법 문제 중에 하나 that과 what의 선택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that이 뜻이 뭐였죠? 뭐뭐라는 것. 그렇죠? 여러분, what도 뜻이 뭐예요? 무엇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뭐뭐라는 것이란 뜻으로 쓰이지 않나요? 선생님, 한국어 뜻이 비슷하네요. 네, 한국어로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거긴 한데 어쨌든 한국어로 뭐뭐라는 것 비슷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해석으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끼리 선택 문제는 주로 뒷문장의 구조를 물어볼 거예요. 자, that은 뒤에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what은 뒤에 무슨 문장?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어 줄 겁니다. 그렇죠?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연습 문제. 자, what이냐 that이냐 선택 문제인데 자, 접속사다 보니까 뒤에 당연히 동사가 몇 개? 2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장이 어디서 끊겨요? 여기서 하나 끊기죠.
아, 전체 주어 자리에 명사절 쓴 거구나. 근데 that도 것이고 what도 것이죠.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네요. 불완벽한 문장 what이 정답이겠죠. 그렇죠? 밑에 that, what 선택 문제네요. 그런데 접속사니까 동사 하나 있고 was 동사 또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끊어지겠죠? 아, 여기까지 주어 자리에 쓴 그렇죠? 명사절이구나. 그러면 우리 he repaired the technical problems 목적어까지 다 나와 있네요. 완벽한 문장 이끄는 거 that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hat과 what의 선택 문제 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끼리 선택 문제들은 완벽, 불완벽부터 먼저 나눠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완벽, 불완벽을 나누고 특히 what, which, whose는 명사를 꾸미면서 불완벽한 문장이 이끈다 그랬죠? 그거 눈으로 익혀두셔야 돼요. 눈으로 익히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거 익혀주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사절이 끝났어요. 형용사절로 넘어갈 건데 질문. 형용사절이라는 건 그러면 명사절은 명사 자리의 문장, 부사절도 부사 자리의 문장. 그러면 형용사절은 당연히 형용사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형용사의 쓰임이 뭐죠?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맞아요. 형용사절 문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명사를 어디서 수식한다? 그렇죠. 뒤에서 수식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꾸밈받는 명사가 있을 거고 그 뒤쪽으로 형용사절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밖에 안 쓰입니다. 그럼 형용사절은 반드시 앞에 꾸밈받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접속사 플러스 문장이 이어지겠죠. 그리고 형용사절 접속사를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로 나뉘게 됩니다. 아, 형용사절 접속사는 쓰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걸 용어를 붙여놨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형용사절 접속사 총 몇 개? 오늘 8개 배울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껏해야 명사절 접속사 15개, 형용사절 접속사 8개 하면 우리 23개밖에 안 되죠? 그럼 부사절 접속사에도 한참을 못 미치죠? 그런데 문법적인 특성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배워볼 거고 그리고 5개, 3개로 나뉘는 거 기억하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관계대명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간혹 이제 문법책을 보시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해놓고 이 표를 이렇게 그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 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표를 무작정 외우면 왜 외우는지도 몰라요. 이거 그냥 관계대명사 주격 이렇게. 여러분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억할게요.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원리를 저는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저는 그 표도 없죠. 원리 이외 플러스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관계대명사 종류 5개를 정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훨씬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생성 원리 딱 이것 때문이에요. 2개였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 생성이 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잘 보세요. This is Mr. Rose. 장미 씨야. 야, 이분이 장미 씨야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This is Mr. Rose. 그리고 한 문장. 뒤에 보니까 He is in charge of the project. 그 사람이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그냥 독립적인 하나의 문장 2개의 문장이죠. 왜? 마침표 2개 끊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질문.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앞문장에 있는 Mr. Rose 씨 아닌가요? 질문. 야, 이 사람이 장미 씨인데 그 장미 씨, 그 사람이 is in charge of, be in charge of 뭐뭐를 담당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 담당자야. 됐습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개의 문장을 뭐로 바꾼다? 한 문장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려면 2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려면 일단 마침표 하나 없애고요. 그냥 붙이면 안 되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 and를 우리는 붙일 겁니다. 그럼 질문. This is Mr. Rose. 이 사람이 Mr. Rose 씨야. 그리고 그가 그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어. 이렇게 깔끔한 한 문장으로 바꿨거든요. 질문. 이렇게 써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완벽한 문장이고 그냥 and를 기점으로 앞문장 뒷문장 이어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줄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을 더 축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전제 조건? 질문. and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리고 he라는 대명사가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해주고 있죠? 앞에 있는 Rose 씨를 지칭해주고 있죠. 그렇죠.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해주는 대명사를 하나의 접속사의 단어로 축약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and와 he를 축약해서 우리는 무슨 접속사로 바꾼다? 그렇죠. who라는 접속사로 축약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who라는 접속사로 축약이 되는 순간 문장 구조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who라는 접속사, 뭐를 이끌어준다? 문장을 묶어주고 이끌어주는 접속사죠. 그럼 who가 나오는 순간 뒷문장이 이렇게 묶여버리게 될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묶여버린 순간 이거 해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앞에 있는 Rose를 꾸미면서 해석이 될 겁니다. 밑에 볼게요. This is Mr. Rose. 이 사람이 Mr. Rose 씨야. 근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장미 씨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who가 뒤에 있는 문장을 이끌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죠. 그게 뭐예요? 형용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형용사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문장이 들어갔죠? 그렇죠. 형용사절 접속사. 우리 who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형용사절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유 알려드릴게요. 자, and는 앞문장과 뒷문장에 관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he는 대명사죠. 그래서 그거 두 개 합쳤다라고 해서 그냥 관계대명사예요. 여러분 용어는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붙여놓는 게 용어입니다. 문법 용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어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쓰임을 이해하시고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가 생성되는 원리는 두 개였던 문장을 하나로 축약하는 과정 속에서 뭐와 뭐가 축약된다? 접속사 and와 앞명사를 지칭하는 대명사라면 다 축약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대명사가 축약되는 종류에 따라서 접속사 5개로 나뉘게 되겠죠. 그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관계대명사 본격적 시작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우린 5개 배울 겁니다. 뭐 있어요? who, whom, that, which, whose 있어요. 일단 눈으로 먼저 익히시고 요 5개를 하나하나 여러분 볼 건데 자, 우리 관계대명사의 특징은요. 첫 번째, 꾸밈받는 명사가 앞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참고로 형용사절은 앞에 명사가 없으면 절대로 쓰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꾸밈받는 명사가 영어에선 신기하게도 사람과 사물로 나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 명사를 꾸미는 접속사와 사물 명사를 꾸미는 접속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밈받는 명사가 사람, 사물인 걸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뒤쪽에 무슨 문장? 불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얘네들도 불완벽한 문장이구나. 그런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왜 불완벽한지 외우지 마세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릴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미 배웠어요. 마지막, 뜻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관계대명사는 해석하면서 하지 마세요. 왜? 아까 전에 who, 누가라고 해석했나요? 누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로즈 씨다. 이상하잖아요. 그냥 who는요.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애예요. who가 나와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문장이 앞명사를 꾸미는 거야. 이렇게 신호탄 역할만 하지 뜻이 없는 접속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꾸밈받는 명사 사람 사물이면서 뒤쪽에 불완벽한 문장을 묶어주고 이어주는 뜻없는 접속사를 우린 뭐라고 한다? 관계대명사. 그리고 who, whom, that, which, whose를 어떨 때 나눠서 쓰는지 지금부터 사람 명사를 꾸미는 경우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한 장 넘어가서 자, 사람 명사를 꾸밀 때는요. 일단 무슨 접속사를 쓸 수 있냐면 크게 봤을 때 who, whom, that을 씁니다. 선생님, 사람 명사를 꾸밀 땐 who, whom, that을 쓰나요? 네, 그런데 불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뒤에 주어가 비어있거나 목적어가 비어있을 거거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뒤에 주어가 비어있을 때와 목적어가 비어있을 때 우리 조금 다르게 쓰기는 해요. 자, 질문. 주어가 비어있을 땐 whom은 못 써요. 근데 목적어 비어있을 땐 who, whom, that을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요거 뭐 문법 문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냥 현대 영어에서는 who로 그냥 다 퉁쳐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whom을 잘 안 쓴다 그랬죠, 아까 전에. 그래서 whom의 벌도 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문법적으로 알아는 두세요. 그러면 주어가 비어있을 땐 who, that, 목적어 비어있는 불완벽한 문장일 땐 who, whom, that 다 쓸 수 있고 어떻게 문장이 생성되는지 기억할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생성되는 원리. 원래는 몇 개의 문장?
두 개의 문장. 그걸 몇 개로 줄인다? 하나로 줄여볼게요.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This is the employee. 야, 얘가 그 직원이야. And 그리고 she called me. 그녀가 나한테 전화했어. 그녀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직원이죠. 질문. 전제 조건 하나 발동됐네요. 접속사 and와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해주는 대명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한 단어의 접속사로 바꿀 수 있죠. 그 한 단어로 바꾸는 게 뭐다? 그렇죠. 우리 who나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접속사 and와 주어, 주격이라고 부르죠. 주격 대명사를 한 단어로 축약해서 who that이라는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로 바꾸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로 묶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나에게 전화했던 그 직원이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두 개였던 단어가 한 단어로 바뀌죠. 두 개였던 단어가 하나의 접속사로 바뀌죠. 그럼 she가 사라지네요. she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가 비어있는 불완벽한 문장인 거예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왜 불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무작정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벽한 문장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원래는 두 개의 단어였는데 한 단어로 축약돼 보니까 그 원래 주어 자리에 있던 대명사가 축약되죠. 그래서 주어 자리가 비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참고로 주어 자리에 있던 주격이 축약이 됐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불러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도 부르는데 영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목적어 비어있는 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밑에 봅시다. 자, this is the employee. 야, 얘가 그 직원이야. 그쵸? 직원 사람이죠. 그런데 뒤에 and가 나와서 I called her. 나 그녀에게 전화했어. 자, 질문 드릴게요. 자, 여기서 her이 가리키는 거 그녀에게 전화했다. 목적격이죠. 얘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직원이죠. 선생님, I도 대명사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and와 대명사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앞명사를 지칭해주는 대명사가 줄어든다라고 했죠. 그럼 and or her 전제 조건이 발동되네요. 얘를 뭐로 바꿔 쓴다? 그렇죠. 한 단어의 접속사 who, whom,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and와 her를 하나로 축약하니까 뒤에 있던 her이 사라지죠. 그래서 목적어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고민받는 명사 사람. 뒤쪽에 불완벽한 문장 목적어 비어있죠. 그걸 연결해주는 뜻없는 접속사 who, whom, that 해석할게요. 내가 전화했던 그 직원이야. 그렇죠. 해석하시면 되겠죠. 야, 내가 전화했던 그 직원이야 얘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럼 벌써 몇 개 끝나요? 3개 끝났죠. 5개 중에 3개 끝났네요. who, whom, that.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하나만 더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한 기본반 정도 수준이고 이제 중급반에서 배우는 거 가볼게요. 갑시다. 여러분,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This is the employee. 야, 얘가 그 직원이야. 그리고 and를 썼어요. 두 번째 문장. I discussed a new project.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했어. 누구와? With her. 전치사 뒤에 목적격 쓰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서 전치사 뒷자리도 대명사를 쓸 거면 목적격을 씁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했어.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her이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employee죠. 그러면 전제 조건 발동되네요. and와 앞명사를 지칭해주는 대명사를 우리는 뭘로 줄여서 쓴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who, whom, that으로 줄여서 쓴다 그랬죠. 목적어일 때는.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용사절이죠. 그럼 앞에 있는 명사 꾸밀 겁니다. 야, 얘가 그 직원이야. 근데 어떤 직원? 내가 프로젝트를 함께 논의했던 직원이야.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이런 문장은 거의 못 보실 겁니다. 왜? with라는 전치사가 뒤에 남아있죠. 그럼 선생님, with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비어있는 문장 정확하게 불완벽한 문장 이끌어주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안 쓰나요? 자, 회화체에서나 주로 쓰는 형태예요. 기억할게요. 우리 전치사를 맨 마지막에 쓰는 걸 영어에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예전, 저는 전공자니까 예전에 귀족 영어에서는 이런 전치사를 뒤에 남겨주는 걸 격식을 차리고 있지 않다라고 봤대요. 그럼 그거 모르셔도 되고. 그럼 with라는 전치사가 뒤에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별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전치사를 어디로 끄집어낸다? 그렇죠. 앞쪽으로 끄집어냅니다. 단, 어디 앞쪽으로? 관계대명사, 접속사
앞쪽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는 순간 자, 중요한 거. 아까 전치사가 뒤에 있을 땐 whom 다 됐죠. 그런데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죠. 접속사를 쓸 때도 목적격 관련된 접속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who나 that은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렇죠. who X표, that X표 치시고요. 전치사 뒤에 that이나 who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Which, whom I discussed the project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형성이 됐죠? 앞에 있는 명사를 똑같이 수식하면 되고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원래 그 전치사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뒤에 있는 문장 뒤쪽에 있던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끄집어내서 관계대명사 앞쪽에 써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는구나. 이렇게 이 과정을 집에 가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됐습니까? 해석은 똑같아요. 얘가 그 직원이야.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논의했던 직원이야. with whom을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보시고 뒤에 문장을 이끌어서 안명사를 꾸미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고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됐나요? 이해 확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who, whom, that 끝났고 이번에는요. 사물명사를 꾸미는 걸로 갈 건데 자, 저 보세요. 자, 우리는 원리를 다 배웠어요.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그리고 사람 명사 꾸밀 때 who, whom, that 쓰는 거 배웠죠? 그럼 사물명사 꾸밀 땐 원리가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확인하면서만 갈 거예요. 자, 오히려 더 쉬워요. 사물명사를 꾸밀 때는 which와 that밖에 안 씁니다. 질문. that은요. 사람 명사 꾸밀 때도 쓰죠. 근데 사물일 때도 쓰네요. 맞아요. 사람, 사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whom이 뭐로 바뀌었어요? which로 바뀌었죠?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전에 whom은 주어 비어있을 때 못 썼잖아요. 그럼 which도 뭐 그게 달라지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주어가 비어있든 목적어 비어있든 즉 주격 관계대명사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든 무조건 which, that 쓸 겁니다. 더 쉽죠? 그럼 지금부터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this is the document. 이게 그 서류야. 그렇죠? 사물이죠. 그리고 and로 두 개의 문장을 이어놨죠. it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것. 앞에 있는 서류겠죠. 이 서류가 contains all the information. 모든 정보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and와 대명사, 안명사를 지칭해주는 대명사를 뭐로 줄인다? 한 단어의 접속사로 줄인다. 그게 뭐라고요? 사물일 때는 which, that으로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it이 줄여드니까 여기 주어가 통째로 비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안명사를 꾸미게 될 겁니다.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 서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하나 더 목적어 and와 it 여기 있었겠죠. 그럼 this is the document. 이게 그 서류야. 매니저가 그 서류를 검토했어. 그 서류 it이죠. 그러면 and와 안명사를 지칭해주는 대명사 줄여서 어떻게 쓴다? which나 that으로 쓰고 뒤에 그래서 목적어가 비어있는 형태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니저가 리뷰했던 검토했던 서류다. 이렇게 꾸미면서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축약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갑시다. 전치사 뒷자리죠. 그렇죠. 가볼게요. 자, this is the document. 이게 그 서류다. 매니저가 데이터를 뽑아냈대요. 그리고 뒤에 from it. 이시 뭐예요? 이것으로부터. 이게 뭔데요? 서류죠. 매니저가 서류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줄인 거죠. 자, 그러면 and와 서류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한 단어로 줄였어요. 뭐로 줄인다? which나 that으로 줄여서 전치사 뒷자리가 비어있는 목적격 자리가 비어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매니저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서류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그런데 전치사 from을 우리 격식을 차린 이런 문어체 특히 글을 쓰는 문어체에서 전치사를 맨 뒤에 남기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낸다? 앞으로. 그냥 앞이 아니에요. 어디 앞으로? 관계대명사 앞쪽으로 보내서 쓴다. 그럴 때 that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that은 전치사 뒤에 절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from which 요거 똑같이 해석되겠죠? 매니저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 서류야. from which부터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접속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구나. 뒤에 문장 묶어서 안명사를 꾸미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나요? 요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관계대명사 몇 개 배웠죠 벌써? 4개 했네요. who, whom, that, which.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렇죠. whose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whose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whose는 뭐가 축약됐는지를 볼 건데 자, 저 보세요. 사람, 사물, 명사 동일하게 꾸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whose 아까 명사절일 때 기억나세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그 뒤쪽으로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었죠? 맞아요. 문장 구조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This is the employee. 자, 얘가 그 직원이래요. 그리고 and를 썼고요. Her idea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our project. 우리 프로젝트 성공에 엄청나게 기여했어. 뭐가? 그녀의 아이디어가. 됐나요? 그럼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and로 이어나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붙어있는 her이 뭐죠? 그렇죠. 그녀의라는 소유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녀의라는 소유격이라는 거 대명사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같아요.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명사가 있어야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뤄요. 그냥 her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물론 목적격으로 쓸 때도 her를 쓰긴 해서 우리 I love her이라고 쓸 수 있죠. 그녀를. 근데 그거는 다른 거고 형태가 똑같지만 얘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ideas라는 명사가 붙어 있는 거죠.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명사 단원에서도 배웠죠. 그러면 그녀의 아이디어들이 엄청나게 기여했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찌됐건 저찌됐건 her도 소유격이지만 대명사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그녀가 누구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직원을 가리키죠. 그러면 this is the employee. 직원 그리고 가리키는 her 대명사 있죠? 그럼 and와 her를 우리는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주격이나 목적격은 who, whom, that, which를 줄였어요. 그런데 소유격과 and를 줄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whose라는 접속사로 줄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whose는 뭐와 뭐의 줄임말? and와 소유격을 하나로 줄여서 쓴 게 whose가 되는 거고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ideas라는 게 원래 어디 붙어 있던 거죠? her. 그러면 명사가 반드시 소유격 뒤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whose는 소유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and 소유격. 그러니까 이 ideas도 그대로 어디로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아, whose 뒤로 따라서 붙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whose의 접속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서 우린 이걸 어떻게 보자? 차라리 그냥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렇죠. 뒤에 불완벽한 문장을 이끈다라고 보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whose부터 맨 뒤에까지 앞에 있는 employee 명사를 꾸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해석해 볼게요. This is the employee. 얘가 그 직원이래요. 어떤 직원? 근데 그 직원의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성공에 기여했다. 아,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했던 직원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whose라는 접속사 뒤에 왜 관사 없는 명사가 붙어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whose는 and와 소유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따라 붙는다. 그런데 밑에 볼게요. 만약에 떨어져 있어도 똑같아요. 갑시다. This is the document. 이게 그 서류다. and 붙였어요. 그리고 manager shares its contents with the team. 그 팀과 함께 이 내용물을 공유합니다. 자, 이 내용물 its 소유격이죠. 사물명사를 지칭하는 소유격인데 여기서 뭐의 내용물이에요? 요 서류의 내용물이죠. 아, 그럼 document. 요 서류의 내용물이죠. 그럼 앞명사를 지칭해주는 소유격. 요것도 어쨌든 대명사. 그럼 and와 대명사를 우리는 한 단어로 뭐로 추격한다? whose로 추격한다. 질문 드립니다. whose는 그러면 and와 it를 포함하고 있죠. it라는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hare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던 컨텐츠가 얘가 어디로 따라가는 거예요? whose 뒤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컨텐츠가 앞으로 따라가고 저는 얘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리고 그 뒤로 목적어가 비어있는 불완벽한 문장이라고 보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까지를 하나의 형용사절로 본다는 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This is the document. 이게 그 서류야. 근데 the manager가 팀과 함께 내용물을 공유한 서류야.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소유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자, 5개 배웠고 지금부터는 관계부사로 갈 겁니다. 자, 관계부사. 여러분, 관계부사가 왜 관계부사라고 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when, where, why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와의 차이점은요. 일단 완벽한 문장을 이끄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발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왜 불완벽한 문장이 왔다? and와 뒤에 있던 주어나 목적어가 합쳐지니까 불완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벽한 문장이고 관계부사는 왜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지 바로 지금부터 이해시켜 드릴 건데 관계부사의 핵심 포인트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한 단어로 줄인 게 관계부사입니다. 아까 전에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쓰는 거 배웠죠? 그러면 밑에 문장을 통해서 바로 갈게요. 가볼게요. 자, this is the day. 자, 이게 그날이야. 근데 사물명사가 나왔으니까 which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the manager announces promotions on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on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비어있는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주고 있죠. 그럼 질문. 우리 전치사를 뒤에 쓰는 걸 영어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그냥 앞으로라고 하지 마세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on which까지 이렇게 쓰는 거. 그 매니저가 승진을 발표하는 날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도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전제 조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눈에 앞에 있는 꾸밈받는 명사가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The day, 날짜죠. The time, 시간이죠. The year, 연도죠. 그럼 어쨌든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가 꾸밈받는 명사로 나와 있고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지금 여기서 뭐예요? on which가 나와 있죠. 그럴 때 전제 조건 형성됐네요. 그러면 시간적인 명사와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우리는 뭐로 바꿔서 쓴다? 하나의 접속사로 또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on which를 뭐로 바꿔요? when으로 바꾸게 되는 거겠죠. 그럼 질문. when으로 바뀌는 순간 얘도 뭐다?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앞명사 뭐를 꾸민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부사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This is the day. 이게 그날이야. 무슨 날? 매니저가 승진을 발표하는 날이야.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건데 자, 질문 드릴게요. when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선생님 완벽한 문장이 나왔네요. 왜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질문 드립니다. 전치사가 뒤에 있을 땐 전치사 뒷자리가 불완벽하죠. 그러면 전치사가 앞으로 오게 되면 수식어구였던 게 앞으로 오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해 보이는 문장처럼 바뀌어버리게 되죠. 왜? 원래는 전치사가 뒤에 있어서 불완벽한 문장인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비어있는 거니까. 근데 전치사를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나머지 구성 요소가 다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on which를 또 when으로 바꾸다 보니까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 생각하세요. 관계부사는 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그 관계부사라는 단어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더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왜 관계부사라고 배울까요? 여러분 우리 전치사 단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에 수식어구 역할하죠. 관계부사 when은요 o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하나로 축약한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 부사 역할을 해서 관계부사라고 부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붙여놓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when이라는 접속사가 형용사절 접속사로서 앞에 있는 시간적 관련된 명사를 꾸며주면서 완벽한 문장을 이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when은 세 번째 나오죠. 명사절도 이끌고요. 그리고 부사절도 이끌고요. 형용사절까지 이끄네요. 그리고 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걸 좀 이따가 다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where도 있겠죠. where는 뭐예요? 장소 명사를 꾸미겠죠. 밑에 가겠습니다. 자, 윌리스 씨가 어떤 장소를 선택했대요. 우리 사물 명사 나왔죠? 그리고 아예 축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 in which로 꾸며줄 수가 있겠죠. 원래 in이 뒤에 있었던 건데 앞으로 끄집어내진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이 기자회견을 열 장소를 선택했다. 근데 이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전제 조건 하나 완성됐네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고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 in which를 우리는 뭐로 축약한다? 하나의 접속사, 장소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예요? where이죠. 그렇죠? 그래서 where로 축약을 해서 이렇게 또 관계부사로 꾸미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전치사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걸 축약했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뒤에 나와 있죠. 당연히 관계부사는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요. 세 번째, why라는 관계부사도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무슨 명사? the reason이라는 이유라는 명사를 꾸며줄 거예요. 자, for which부터 뒤에 쫘르륵 나와 있죠. 그러면 영업이사가 wanted to know,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를 알기를 원했대요. 어떤 이유? 이윤이 그렇게 빨리 감소한 이유를 알기 원했다. 원래 for이 뒤에 있었겠죠. 그런데 앞으로 빠져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됐고 이유를 묘사해주는 명사가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전제 조건이 형성되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뭐로 바꾼다? why라는 관계부사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돼버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가 관계부사 3개인데 선생님 저는 문법책에서 관계부사 넘어가서 how도 관계부사라고 적혀져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거 문법책에서 보통은 how도 관계부사라고 적혀져는 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기억할게요. how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명사절 접속사의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형용사절로 쓰이려면 앞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how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뭐 관계부사로 취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런 문법학자들이 그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 how는 그냥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착각하는데 선생님 근데 방법이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못 써요. 그렇게 꾸미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the way와 how는 절대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그냥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how가 이끄는 문장 이렇게 그냥 쓰거나 아니면 the way를 마치 연결어로서 접속사처럼 쓰기도 합니다. how나 the way 둘 중 하나만 그냥 쓰셔야 돼요. 뭔가 꾸미고 이런 게 아니에요. how 앞에 the way가 나서 꾸미는 게 아니라 how는 명사절 접속사로고만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훨씬 편해요. 괜히 이거를 관계부사라고 외웠다가 the way 꾸밀 수 있지 않나? 얘도 뭔가 형용사절을 이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명사절 접속사로서 어떻게 방법 또는 형용사 부사가 나와서 얼마나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 그랬죠.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됐어요? 그럼 레이 씨가 아침을 뭐 하면서 보낸다? 알아내려고 보낸다. 뭘 알아내요? How the software functions.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가 functions 동사입니다.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다. 또는 the way the software functions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됐습니까? how나 the way를 함께 쓰지 않고 따로따로 접속사의 기능으로서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the way는 되게 특이하죠? 그런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how까지 끝냈는데 그러면 접속사 오늘 총정리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부사절 그리고 명사절 오늘 형용사절까지 했는데 자, 특히 모든 접속사를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단 헷갈리는 의문사 관련된 접속사는 다 정리해 드릴게요. 표를 보는 방식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오른쪽 3개 뭐가 있죠?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 그리고 형용사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질문 드릴게요.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그리고 왼쪽에 접속사 종류 쫘르륵 나와 있죠. 뒤에 슬라이드도 더 있습니다. 그럼 that, if, whether, who, whom, what, which, whose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별표. 뒷문장의 구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뒷문장의 구조 예를 들어서 우리 if는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정말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접속사가 뒤에 문장 구조를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평생 가요. 즉 예를 들어서 if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끌죠. 형용사절 못 이끌죠.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if 없었잖아요. 그럼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끄는데 물론 명사절을 이끌 때 인지 아닌지란 뜻 그리고 부사절을 이끌 때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이 바뀌기는 하지만 여러분 뒷문장의 구조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는 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모든 접속사가 이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정말 우린 다행이에요. 이거 하나인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그렇죠. that이라는 접속사는 바뀌어요. that은요. 일단 3가지 절을 다 이끌 수 있어요.
선생님 대시 부사절도 이끄나요? 네, 우리 배웠잖아요. so that. 그것도 그냥 부사절 접속사로 봅니다. 물론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요. so that, such that 정도로밖에 안 써요. 그냥 대시 나와서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도 다행이죠. so that, such that으로 쓰이지 않으면 부사절을 못 이끌 거예요 아마. 이렇게밖에 안 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점으로 돼야 될 건 사실 명사절 이끄는 것과 형용사절 이끄는 것, 관계대명사를 좀 더 초점으로 맞추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죠? 명사절을 이끌 때 that 무슨 것이죠? 여러분 무슨 문장을 이끌어요? 완벽한 문장을 이끌죠. 부사절일 때도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배운 관계대명사 that도 있었어요.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무슨 문장? 그렇죠. 불완벽한 문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 사물 명사를 꾸미면서 우리 주어가 비어있든 목적어가 비어있는 불완벽한 문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절대 쓸 수 없죠. 됐습니까? 딱 이것만 바뀌어요. 나머지는 뭐를 이끌든 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that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if, whether 묶어서 가겠습니다. 자, 둘 다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을 이끌죠. 맞아요. 그래서 인지 아닌지라는 우리 명사절을 이끌어준 접속사로 똑같이 쓰이는데 자, 질문. if는 부사절 되죠? 그리고 whether도 부사절이 돼요. 뭐뭐이든지 간에 또는 뭐뭐에 상관없이라는 뜻으로서 부사절 접속사로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수업에 오시면 요거에 대한 문장도 보실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형용사절은 못 이끌죠. 형용사절은 아까 그 8개밖에 없어요. 관계대명사 5개, 그리고 관계부사 3개, when, where, why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who로 가볼까요? 자, who. 불완벽한 문장이 오죠. 그게 명사절을 이끌 때 누구, 사람. 자, 부사절 못 이끕니다. 근데 형용사절, 얘 뭐죠? 관계대명사죠. 누굴 꾸며요? 사람 명사를 꾸미죠. 됐어요? 그 다음에 whom이라는 거 불완벽한 문장이 똑같이 나오는데 주로 목적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명사절 접속사 whom 쓰는데 요즘에 현대 영어에서는 whom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동그라미만 쳐놓은 거예요. 못 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걸 놓치지 마세요. 전문가의 말을 들으시고요. 부사절 안 쓰여요. 그리고 사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인데 관계대명사지만 관계대명사로서 whom도 잘 안 씁니다. 요즘엔 그냥 다 who로 통용해서 쓰고 당연히 선택 문제도 나오기 힘들어요. 현대 영어에서 안 쓰는데 어떻게 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으로 가겠습니다. what은 왜 2개로 나눠놨을까요? 선생님 둘 다 불완벽한 문장인데 왜 나눠놨어요? 왜? 그냥 불완벽한 문장이 읽을 때 무슨 것이란 뜻이 있죠. 그리고 웃긴 건 what은 부사절, 형용사절 못 이끄네요. 그럼 오로지 what은 무슨 쓰임밖에 없는 거예요? 명사절 쓰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what은 아까 뭐로도 쓰였죠? 맞아요. 명사가 끼어 들어가서 관사 없는 명사를 어떤이란 뜻으로 꾸미면서 불완벽한 문장을 이끈다 그랬죠? 여러분 명사가 끼어 들어가면서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많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오늘만 해도 이 슬라이드에만 해도 엄청난 예문들이 많았어요. what, which, whose 3개가 그렇게 쓰였죠? 정리하시고요. which로 갈게요. 당연히 불완벽한 문장인데 어느 것이라는 명사절 되죠? 부사절 안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뒤에 불완벽한 문장 나오면서 사물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죠. 근데 명사가 끼어 들어가서 꾸미면서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죠. 똑같이 어떤이란 뜻입니다. 단 which는 무슨적 개념? 선택적 개념으로 쓰인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마지막 whose입니다. whose는 어떻게 쓰였어요? 명사를 꾸미면서 불완벽한 문장이 이끄는 이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사가 뒤에 붙은 상태에서 불완벽한 문장이 바뀌지 않아요. 왜? 명사절을 이끌든 형용사절을 이끌든 그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나 사물명사 다 꾸미죠. 관계대명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 표 보는 법을 아시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고 3번째 슬라이드까지 갈 겁니다. 자, 2번째 접속사 정리할게요. 갑시다. 2번째. when, where, why, how 정리할게요. 자, 질문. when, where, why, how 다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이끌죠. 얘네는 무슨 절을 이끌든 무조건 완벽한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when, where, why, how 명사절을 이끌 수 있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요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6하원칙 4개 when, where, why, how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하나 더 여러분 이 4개 중에 3개는 주로 토익에서도 나와요.
부사절을 이끄는 when, where이 있습니다. 당연히 when,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뭐 할 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이죠? 근데 where도 부사절을 이끌 수 있어요. 신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re도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 where 부사절 제가 예문 좋아하는 명언 하나 적어드릴까요? 자, 밑에 가볼게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자, 이거 뭘까요? 지금 where를 통해서 쉼표 부사절 이끌고 있죠? 어디 어디에서 뭐뭐로란 뜻이에요. 여러분 where를 명사로 쓰면 뭔지 아세요? 우리 의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뜻이죠.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토익의 뜻 두셨으면 길 보여드릴게요. 이 문법 강의 통해서 독학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뭐뭐에서 뭐뭐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당연히 얘네 형용사절 시간명사 꾸미는 관계부사죠. 장소명사 꾸미는 관계부사, 그리고 마지막 부사절로는 못 쓰이지만 이유명사를 꾸미는 관계부사 Y도 있었네요. 똑같이 완벽한 문장, 무슨 절을 이끌든 완벽한 문장입니다. 대밖에 안 달라져요. 다행인 거죠. 그런데 how는요. 여러분 부사절, 형용사절 안 돼요. 관계부사라고 넣어놓는 how라는 거를 관계부사의 용어로 붙여놓는 그런 문법책도 있긴 하지만 그냥 붙여놨구나 생각하시고 쓰임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전적인 쓰임. 여러분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안 되고 명사절 접속사밖에 못 이끕니다. 그러면서 뭐다? 형용사 부사가 뒤로 튀어나와서 따라 붙어버리면 무슨 뜻이다? 얼마나란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How old are you?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when, where, why, how 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슬라이드. ever이 붙는 거 다 정리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여러분 4개, 3개로 한번 끊어보세요. 이유, 요 4개는 오늘 배웠죠. 그리고 밑에 있는 3개 언제 배웠어요? 지난 부사절 강의에서 배웠죠. 우리 7강에서 배웠습니다. 복습 꼭 하세요. 2배속으로 무료니까. 무료니까 여러분 몇 번을 보든 무료예요. 아시겠죠?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부터 갈게요. 오늘 배웠네요. 얘네 4개 불완벽한 문장 이끌죠. 그리고 whenever, wherever, however 얘네 뭐예요? 다 완벽한 문장을 이끌 겁니다. 물론 however는 좀 다르게 쓰이긴 하지만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완벽, 불완벽으로 나뉘는데 자, 일단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 오늘 명사절 시간에 배웠죠? 누구든 간에 또 무엇이든 간에 어느 것이든 간에 물론 whomever는 요즘 현대 영어에서 잘 안 쓰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에 박스 붙일게요. 와, 여러분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는요. 무슨 절을 이끈다? 부사절도 이끌 수 있습니다. 부사절도 이끄는구나. 질문, 얘네가 부사절을 이끌어서 누가 뭐뭐 하든지 무엇을 뭐뭐 하든지 어느 것을 뭐뭐 하든지 이런 뜻으로 쓰여서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로 쓰일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whomever는 잘 사용되진 않아요. 쓸 수는 있지만 문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못 보실 거예요. 토익에서 나온 적도 없고요. 그러면 부사절을 이끌어주는데 얘네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는 다 완벽한 문장이라고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 4개만 불완벽한 문장이에요. 거의 99.9%가 완벽한 문장인데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이 부사절도 이끌다 보니까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부사절로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당연히 형용사절은 다 안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럼 whenever, wherever 명사절 안 되죠. 그런데 however, 선생님 however요. 이게 뒷문장의 구조가 나와서 부사절 접속사로서 뭐예요? 아무리 뭐뭐 하더란 뜻으로서 no matter how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형용사 부사를 끌어당긴다라고 했고 마지막 실전 문제 6번 문제가 요 however 뒤에 형용사 같이 넣어서 푸는 문제였었죠. 그런데 선생님 명사절도 이끌 수 있나요? 네, 간혹가다 나와요. 제가 이걸 16번째로 아까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서 빼놨는데 총정리했을 때 넣어놨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이끌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라고 간혹가다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모의고사 반에 오면 사실 배우긴 하는데 요 정도까지 명사절에 16번 접속사로 끼워 넣어주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ever로 끝나는 접속사 정리했고 이거 지금 캡처하세요. 캡처하셔서 3개의 슬라이드 눈으로 계속해서 익히셔야 돼요. 단 이것만 무작정 달달달달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앞에 배운 문장들을 복습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용으로 쫘르륵 정리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명사절, 형용사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로 좀 가볼까요? Part 5 실전 문제. 오늘도 몇 개의 문제를 6문제를 좀 준비했는데 자, 우리 접속사끼리 선택 문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그리고 아까 그 표를 배웠던 걸 기억하면서 어떤 논리의 흐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갑시다. 자, 풀어봤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논리 흐름. 이 파트 5 문제를 풀기 위해선 논리 흐름이 중요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주로 로직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자, 논리의 흐름을 반드시 익혀 가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이 논리의 흐름 가장 첫 번째 뭐부터 분석한다?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기를 보고 먼저 판단이 되셔야 돼요. 보기를 계속 보라는 건 아니지만 보기를 보고 요 정도까지는 먼저 판단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대 3으로 나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1대 3으로 나누는 지금 기준이 뭐죠? There, 접속사가 아니죠. 근데 B, C, D는 뭐예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면 접속사냐 아니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접속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겠네요.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 무조건 기승전 뭐다? 동사. 빈칸 앞에 no 있네요. 빈칸 뒤에 can change 동사 있죠? 동사 2개 있으면 적어도 뭐는 하나 있어야 된다? 접속사. 그렇죠. 이 자리는 일단은 접속사 자리여야 되네요. There, 거기서 부사죠. 그럼 B, C, D 접속사인데 질문. 여러분, who, whether, which가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로 묶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절이 무슨 절인지부터 먼저 파악해야겠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명사, 부사, 형용사. 근데 no 뒤에 목적어 자리 아닌가요? 목적어 자리에 뭐 들어가요? 명사 들어가죠. 그 자리에 뭐 들어갔어요? 문장 들어갔죠. 명사절이네요. 그럼 명사절 접속사 B, C, D 다 명사절 접속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끼리 선택 문제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 판단해야 돼요? 완벽, 불완벽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왜? who나 which는 불완벽한 문장. 그리고 whether는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되는 접속사니까 뒤를 읽어보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데 or not도 힌트가 있네요. 완벽한 문장이면서 or not까지 아예 빼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뭐 찍는 거예요? 정답 C번 whether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그 비서는 몰라요. 뭐 그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게 명사절 접속사 푸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 25초 드릴게요. 갑시다. 시작. 자, 풀어봤나요? 오케이. 자, ABCD 우리 논리 흐름 로직 플로우 가볼게요. ABCD 뭐예요? 다 접속사죠. 그러면 여러분 ABCD 보기가 다 접속사면 우리한텐 땡큐예요. 왜 땡큐? 이 자리 앞뒤를 보면서 무슨 자리인지 파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빈칸 앞에 주어 같아요. 그리고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속에서 동사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은 너무 친절하죠? 쉼표로도 다 찍혀져 있어요. 쉼표를 찍어줘도 되고 안 찍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길다란 덩어리가 들어가 있다. 우리 분사 시간에 배웠네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길다란 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 앞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고 형용사 자리에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자리? 형용사절. 형용사절 접속사 찍는 문제네요. 그럼 그 다음 논리 흐름 ABC 중에 여러분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가 아닌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what은 안 되죠. 아까 표 기억나세요? what은 명사절 밖에 못 이끕니다. 됐어요? 그러면 who's냐, who냐, which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인지 사물인지 꾸밈받는 명사를 구분해 봐야겠죠? 앞명사 사물이네요. temp out이라는 뭐예요? 회사 이름이죠. 그럼 who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만 남아요? whose 사물명사 꾸밀 수 있습니다. which도 사물명사 꾸밀 수 있어요. 그러면 둘 다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뭘 봐야 돼요? 뒷문장의 구조를 봐야 돼요. 자, 이 문제 별표 치시고요. 자, 문장을 보는 눈을 잘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근데 뒤에 보니까 employees 명사 주어 아닌가요? 그리고 fundraiser 자선 모금 행사를 주최했다, 계획했다, 조직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which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두 개 다 불완벽한 문장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which가 들어가게 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whose의 쓰임은 뭐였죠? 뒤에 명사가 붙어 있으면서 그 뒤쪽으로 불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저는 주로 가르친다고 했죠. 그러면 문장 보기 쉬워요. 뒤에 있는 이 관사도 없잖아요. 그럼 이 명사를 뭐예요? 하나의 whose에 붙어 있는 명사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 주어가 비어있는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주는구나. 그리고 whose를 찍게 되면 and와 소유격이 하나로 축약된 상태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ose가 정답인 겁니다. 우린 얘를 주관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으로 풀기 때문에 whose가 나오면 좀 더 기민하게 보셔야 돼요. which가 들어가면 왜 안 된다? 불완벽해지지가 않으니까 탈락이겠죠. 그래서 A번입니다. 기억할게요. whose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으면서 불완벽한 문장을 이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원래 문장 한번 써볼까요? 자, 원래 이 temp out이라는 회사가 상을 받았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을 거고 원래 문장은 이거였겠죠. 여러분 회사 it's였겠죠. its employees 그리고 organized fundraiser 이거였겠죠. 그런데 and를 붙여서 한 단어로 바꾸고 존재 조건 and와 소유격이 뭐로 바뀐다? whose로 바뀌고 이 employees가 원래 붙어있던 its 뒤로 붙어서 whose 뒤로 똑같이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를 구분해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자선 모금 행사를 조직했던 그 회사가 상을 받았다. 시로부터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갑시다. 자, 가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빈칸 앞뒤를 좀 볼 건데 우리 A, B, C, D 보니까 우리 다 접속사네요. thank you 동사 하나, 밑에 동사 하나. 근데 신기하게도 쉼표로 끊어진 상태에서 전치사 뒤쪽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전치사 뒷자리 이거 뭔가요? 뒤에 문장이 나와 있죠. 그리고 A, B, C, D는 다 접속사잖아요. 전치사 뒷자리 뭐 찍는 문제? 관계대명사 찍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지워야 돼요. 여러분, 전치사 뒷자리에 that은 절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전치사와 그리고 우리 정규반으로 또는 중급반으로 오시면 배우는데 컴마 뒤에는요. 절대로 that 같은 거는 쓸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절을 이끌든 전치사 뒤나 컴마 뒤에 특히 형용사절을 이끌 때 관계대명사는 that을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전치사 뒷자리에 who도 안 되죠. 써도 whom을 써야겠죠. 그럼 이거 무슨 문제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제구나. whom인지 which인지 선택 문제죠. 그럼 이 전치사는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뒤쪽에 있었는데 앞으로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빠져버린 거겠죠. 그럼 무슨 명사를 꾸며요? 앞에 있는 사람을 꾸미네요. 왜? 이 board member, 이사회 멤버들과 함께 논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명사 꾸미니까 C번, which는 사람 명사 복금이죠. 그래서 with whom이 되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 쓸 땐 whom을 씁니다. 됐나요? 그래서 CEO가 회의를 가졌는데 이사회 인원들과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그 이사회 멤버들과 그녀는 뭘 나눈 거예요? 회사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if, who, whom, which
또 접속사끼리 선택 문제네요. 2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나요? 자, 이 문제의 논리 흐름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의 논리 흐름. 여러분, 일단 보기를 보니까 다 접속사예요. 그러면 중간에 접속사가 끼워져 있을 거고요. 그럼 이 A, B, C, D가 저를 이끌어주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묶여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찾아볼까요? 동사 하나, 뒤에 recommended 동사 바로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주어가 일단 없네요. 일단 if 절대 안 되죠. 선생님 무슨 절인지 아직 파악 안 했는데요. 할 필요가 없죠. 왜? if는 완벽한 문장만 이끌어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절인지 파악할게요. 자, financial advisor래요. 명사가 나와 있죠. 질문 드릴게요. 불완벽한 문장이니까 부사절은 아닐 거예요. 선생님 불완벽한 문장 이끌어주는 부사절 4개 있잖아요.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 보기에 없잖아요. 하나 더. 명사 뒤에 또 명사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럼 명사절도 아니네요? 그럼 무슨 절이에요? 그렇죠. 형용사절이라는 거 딱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이 financial advisor, 고문을 꾸미는 거겠죠. 사람이죠. which 안 돼요. 그리고 주어 비어 있죠. whom도 안 돼요. 정답 B번. 후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원리만 이해하고 정리만 해보시면 누군지 풀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드라는 파이낸스 회사와 합병을 추천했던 그 금융 고문이다. 웰스 씨는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5번 문제. 25초 드릴게요. 갑시다. 25초. 시작. 자, 풀어봤나요? 오케이. 자, 그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ever로 끝나는 접속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당황을 한다라고 했어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쓰임이 한정적입니다. 분석부터 할게요. whoever 뒤에 불완벽한 문장 나오면서 무슨 절?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아까 그 표. that은요. 완벽한 문장을 이끌 땐 명사절. 그리고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 땐 그렇죠? 형용사절을 이끌어주는 관계대명사였죠. 그리고 wherever 뭐예요? 완벽한 문장을 이끌면서 부사절밖에 못 이끌죠. 그렇죠? however는요. 당연히 완벽한 문장을 이끌면서 무슨 문장? 명사절도 이끌고요. 그리고 완벽한 문장이긴 한데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끄집어 당겨서 꾸밀 때는 무슨? 그렇죠? 부사절을 이끌면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라고 우리 뒤에 완벽한 문장을 이끌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쓰임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하나 더. 다 접속사죠. 그러면 동사 하나 또 동사 2개 이거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문장 구조를 구분하려면 무조건 동사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기는 게 보이시죠? 주어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로 쓴 거구나. A, B, C, D 중에 명사절 아닌 게 하나 있네요. wherever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뒤에 동사부터 튀어나와 있다는 건 불완벽한 문장이죠. 질문 드릴게요. 불완벽한 문장, however 안 되죠? 선생님, that 뒤에 불완벽한 문장 나오잖아요. 그럴 땐 형용사절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한 문장 이끄는 명사절 안 되는 거죠? 정답 뭐예요? A번밖에 안 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엄청난 뛰어난 결과로 끝내는 누구든지 승진을 위해서 고려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whoever의 쓰임입니다. 접속사. 오히려 ever로 끝나는 애들이 쓰임이 별로 없어요.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무료 강의만 보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마지막 6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나요? 자, 마지막 문제. 자, A, B, C, D 보기를 보니까 다 뭐예요? 접속사라는 거 판단이 되죠.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A, B, C, D 절을 이끌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묶이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접속사라는 게 판단이 됐고 묶여있는데 앞에 experienced 동사죠. 뒤에 launched 동사인데 그럼 이게 무슨 절인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where, which, why, when 다 각가지 쓰임이 있는 접속사인데 질문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일단 which 안 돼요. 뭐를 이끌든 which는 무조건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죠. 그쵸? 두 번째 where, when, why네요. 잠깐만 얘네 세 개. 명사절도 이끌고 그리고 형용사절 이끄는 관계부사 아니에요? 근데 명사절은 아니겠죠. 왜? 여러분 지금 문장 last year 뒤에 완벽하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문장 뒤에 또 명사가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where, why, when이 나왔는데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왔다? 그렇죠. 시간을 꾸며주는 when이 되겠죠. 그리고 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린 객관식이잖아요. when을 넣어서 관계부사로 보는 거겠구나. 그럼 해석해 볼게요. 회사가 영업 매출에 있어서 급증을 경험했대요. 언제? 작년에. 근데 어떤 작년? 이 회사가 뭐예요?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던 그 작년에 매출에 있어서 급증을 경험했다. 문맥상 말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관계부사 when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마지막 실전 문제였습니다. 자, 토익 독학러 문법 정복 프로젝트 8일차죠. 우리 이제 마지막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명사절과 형용사절 접속사를 했는데 8일차 실전 문제까지 따라온 독학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강의 듣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습까지가 공부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1강만 남았어요. 끝까지 따라오시고 끝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료 강의 자연스러운 문법 1부터 8까지 복습해 오시고 다음 주 9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9일차에 만나겠습니다. 안녕!